이제 좀 전에 보장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네. 이번에는 저축성에 네.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과 보험이 같이 네네. 공존하는 거다. 아무렴 두 가지 상품을 결합시켰는데 장점만 결합시켜서 단점을 넣겠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장점 위주로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험의 특징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일반적인 그 적금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비해서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령액은 약간 좀 일반 저축금보다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네, 좀 네.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그 이유는 차이 금액이 당해 그 우리가 보험료, 가입하신 예. 그렇죠. 보험료로 예. 지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행세법에서는 그 이 차익에 대해서 그 실제로 불입한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에 인정해주고 있고요. 이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일반 그 보장성 보험과 개념상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뭐 불이백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요. 다만 법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일만 네. 손비로 인정이 되고요. 네, 그렇겠죠. 뭐 개인 사업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거된 그 소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임대라든지 네. 그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당해 그 가입자께서는 부담하셔야 될 이런 그 보험을 통해서 부담하셔야 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절감하시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죠. 네. 네. 그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만약에 법인 사업가라면 이런 똑같은 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법인세법도 소득세법과 그 형평성을 좀 갖춰주는 게 맞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 현행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법과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법인세법의 경우에 그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법인 계약자나 그 수익자께서 네. 그 10년 이상의 보험을 유지를 하더라도 그 앞서서 말씀드린 법인세법상의 기본 근간, 네.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네. 100% 전액 그 과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좀 뚝 잘라서 한 5년 정도 가입한다면 네. 이런 좀 혜택을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보험이 그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업이란 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10년 이상을 불입한다는 게 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예. 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그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보험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 5년짜리 저축성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네. 비슷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네. 그 예를 들어서요.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는 저축성 화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네. 그 5년간 우리 현대해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처리는 그 지금 나가는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표처럼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보시게 되면은 뭐 매월 50만 원씩 불입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러게 되면 누적 보험료 누계가 1차년도에 600만 원,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1,200만 원. 그래서 쪽 5차년도까지 집어넣게 되면 불입액만 3천만 원이 되죠. 네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네. 요 경우에 현재 지금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보험을 해약을 하시게 된다면 현행 우리 약관상에는 1차년도에는 그 불이백은 600만 원입니다만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대신에 5년 이상 5년을 거의 다 채우시게 되면 네. 5년 차 되는 시점에 해약 환급금은 세전으로 2,865만 원 정도가 상당히 됩니다. 크네요. 그래서 거의 다 예. 돌려받는 경우가 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년짜리 보험을 가입하시게 된다면 매해마다 그 손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네. 매년 97만
332원 네. 끝자리까지요. 네. 약 1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매해마다 손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손비를 5년간 누적으로 쌓으시게 되면 48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되세요. 네네. 뭐 단순 계산만 해볼게요. 네. 뭐 이자를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5년짜리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환급되는 금액이 2,800만 원입니다. 네. 불이백은 3,000만 원이고요. 네. 근데 손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480만 원, 약 500만 원 돈이죠. 네. 단순하게 계산해서 300만 원 돈 이상의 훨씬 실질적인 이익이 예. 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도 절감되는 거고요. 네. 내지는 소득세도 절감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각각의 개인마다 적용되는 효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개인의 경우에 개인이 만약에 이 5년짜리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 개인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최고로 세액에 대해서 얼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매년 최대 주민세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약 한 37만 원 정도의 실질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만약에 법인께서 이런 형태의 그 적금에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네. 요번에 또 법인세율도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최대의 세율이 적용이 되신다면 117만 원 정도, 약 12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결국 이런 적립식 보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금의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는 힘드시겠지만 네. 이익을 통한 어떤 그 보장, 네. 보험 자체가 보장이지 않습니까? 네. 위험 보장과 또 경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2마리 토끼는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잘하면 3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화재보험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식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계산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 분들이라면 예.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신 예.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죠. 예. 그럼 끝으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세무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인 나건국 씨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좀 경제적 여력만 된다면, 만약에 제가 금전적인 여력만 된다면, 가급적이면은 10년 이상의 네. 장기성 그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최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앞서서 말씀드린 뭐 이자 소득 비과세라든지 세액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비록 뭐 저는 아직은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더러 상대방들 고객들을 상대하시다 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를 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현행 소득세법상에 금융소득이 1년에 4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네.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다른 모든 본인의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용 부담되는 세율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러네요. 저희가 흔한 말로 전문 용어로 한계세율이 올라간다라고 그러는데요. 세율 자체가 소득세 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게 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을 그렇죠. 받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분리과세로 꺼낼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될 이유가 없지요. 네. 그거 자체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중과도 안 당하고 네. 아예 비과세를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익이. 그렇죠. 계산 자체가 뭐 좀 되기 힘들지만 네. 그 혜택에 대해서는 분명 확실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오늘 알기 쉽게 또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